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8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기대예요. 이 제목 대체 뭔 소린가 싶죠?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보면 슬프게도 잘려서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 기간 일하다가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었다면, 그래서 생계에 당장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들은 당장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겠죠. 다음 일자리도 급하게 구하느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간 저축 금액이 모자르더라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국민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끼며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불안정한 삶을 보조해줄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경우 등장하는 게 바로 실업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잘려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하면 소정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나온 경우에도 그 직장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었다거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럼 이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한 주 단위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이런 사람 찾아서 국가가 돈을 지불하기는 힘드니까요. 청구가 들어와야 조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돈을 주겠죠. 그래서 한 주에 몇 건이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지 집계가 되게 되고 발표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실업수당을 새롭게 청구하는 건수를 놓고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가늠을 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요.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다, 즉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다면 어떤 상황이죠? 단순하게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최근에 많이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고용시장이 나쁘다는 거고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줄었다면 사람들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으며 대개 고용되어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 경제가 나아진 상태거나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 여러분들도 지겹도록 자주 마주하게 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물가고 다른 하나는 고용입니다. 먹고 사는데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경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란 것이죠. 그런 정책들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항상 중요한 지표로 보게 됩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을 넘어서 애초에 어떤 국가이든 일자리가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말이죠. 안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2년 7월 7일에는 한 주간 23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하던 수치는 23만 건 수준이었는데요. 이것보다 5천 건이 더 나왔죠. 생각한 것보다는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닌가 정도인 겁니다. 지난주인 23만 1,000건 수준과 비교해서도 살짝 오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4월의 첫째 주를 나타냈던 4월 7일 발표된 16만 7천 건이 예상치보다 한참 낮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던 이래로 점차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후인 4월 2일 집계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86만 7천 건이었고요. 최근에는 40만 건에서 20만 건 사이에 안착하는 것으로 길게 보자면 많이 안정화가 된 숫자인 상태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투자시장은 최근 몇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늘어나는 것을 적절히 둔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것 같긴 한데 적절히 둔화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탄탄하지 못하면 누가 신경 쓴다 그랬죠? 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페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금씩 나빠진다는 얘기는 당장 경기 침체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결과 고용이 나빠졌다는 경기 침체 우려 소식으로 볼 수도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7월 7일 미국의 증시는 우량주 중심인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 중심의 S&P 500,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각각 1.12%, 1.5%, 2.28% 상승하게 되는데요. 고용시장 둔화가 오히려 일부 일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망해서 다행이다, 실물 경제에서 휘말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참 신기한 말이죠.
정리하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상태를 알아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적당히 잘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돈의 흐름 악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시장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표가 나온다는 것과 그것을 해석한다는 건 참 신기한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는 일이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